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총 4항목이며 기술직도 이제는 서류 배수가 많이 높아져서 이제는 필기에서 승부를 가르는 그런 양상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인국공은 모두가 좋아하고 가고 싶어하는 기관인데 저 또한 취업준비생일 때 인국공을 가고 싶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이직을 준비하는 기관 재직자 분들도 이제 점점 공공기관 채용이 줄어드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을 아마 엄청 많이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꼭 채용 준비 잘 하셔서 최종 합격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국공 자소서 항목은 300자에서 600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지원을 하던 취준생 때 당시 NCS 초기에는 200자에서 300자 정도로 항목당 글자 수가 너무 짧았었는데 이제는 글자 수가 평범한 범주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관들은 인턴 채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자씩 글자 수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 글자 수면 그래도 변별력도 가르고 에너지 낭비도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1번 항목입니다. 요즘에 이슈에 대한 내용이 여러 기관들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인국공의 최근 이슈는 아마 다수가 모두가 알고 계시는 그 이슈일 텐데 저는 아무래도 이야기하기 너무 어렵지 않은 소재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정답이 없거나 이념이 들어가 있거나 정치적인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내 인사이트를 보여주기가 너무 어렵고 특히 면접에서 자기소개서에 대해 꼬리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국공만 해도 알려진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저라면 그쪽 위주로 소재를 잡고 작성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조기술사 시험을 보고 왔었는데 공항 관련한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되는 쪽으로 올해 들어와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공항의 역할에 좀 내 직렬에 맞춰서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원 동기인데 당연히 한국공이 아니라 왜 인국공인지 그리고 내 직렬에서 사무직, 기계직, 전기직, 토목 이런 직렬에서 다른 기관들도 있는데 왜 꼭 굳이 인국공으로 지원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항목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역시 소재 선택입니다. 너무 지역적인 소재나 면접에서 말하기 어려운,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소재는 피하시고 나의 인사이트를 보여주거나 문제 제기를 너무 하려다가 공격적인 뉘앙스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역시 공사에서 중요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제가 PT 면접을 강의를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결국은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2번 항목입니다. 직무 역량, 이런 직무 관련된 항목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는 자기소개서 항목들 중에서 거의 고정 좌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인국공 뿐만이 아니라 사실 신규 직원을 준비하는 경우에 내가 가진 경험이 대단한 사람은 정말 한두 명 될까 말까 합니다.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서 그 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정도의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깨달음을 보이고 업무에 대해서 혹은 조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방향성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는 똑같은 일을 해도 시간 보내기에 급급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주어진 일만 처리하기 바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경험, 공부 과정, 요소들을 쭉 나열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인국공에서 나의 직무 그리고 내가 했던 경험, 이 업무 단위를 쪼개가지고 연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무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무직은 사실 뭐 예산, 회계, 행정 정말 이거 말고도 뭐 교육, 인사 직무가 정말 많은데 뭐 그 중에서 자산관리라고 한번 쳐보면 국유재산으로 터미널 부지를 국유재산으로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에서 공항 부지를 토지 경계선에 따라서 잔여지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대토보상, 용지보상 이런 보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주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업무 단위를 쪼갠 다음에
내가 가진 경험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산관리 업무 같은 경우에 이런 단위를 쪼개서 보면은 어떤 보상 기준에 따라서 매입을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경험 중에 어떤 기준이나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 이거를 가지고 연결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공항을 건설을 하거나 새로운 터미널을 지을 때 내가 그런 비슷한 설계를 한 경험이라던가 혹은 견학을 갔다거나 인턴을 했다거나 이런 똑같은 공항에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를 하건 건설을 하건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거랑 비슷한 단위, 업무 단위를 쪼개서 이 업무에서 필요한 어떤 특성을 내가 생각을 해서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국공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공기업의 업무 단위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조직도 같은 데서 업무 분장이 딱 하나로 적혀있는 직원분들, 그 중에서도 막내 직원분들은 정말 이런저런 잡일까지 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실수록 이런 식으로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시고 업무의 원리, 업무의 단위 이런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비슷한 단위, 비슷한 원리를 찾으셔서 연결을 하시면 글의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항목을 작성하실 때 조심하셔야 할 점은, 역량을 만들어가는 과정, 내가 앞으로 인국공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항목입니다. 이 3번 항목은 사실은 면접에서 기초적인 질문이면서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업무에서 어떻게 발휘될지를 꼭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글을 쓰기 전에 가볍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특히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타인이 지적을 해줘서 단점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내가 이번 기회에 바꿔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거나, 나 단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구상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결과는 어떠했는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점을 스스로 파악했다고 해서 사실 더 글의 퀄리티가 좋아지거나 더 좋은 점수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를 사실 가셔서 직접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단점을 지적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포장 알바 하시는 분에게 사실 이거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속으로 정말 지적을 하고 싶었지만 참다 저도 조심스럽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단점은 누군가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다수는 단점에 대해서 그냥 스트레스로 여기고 혹은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단점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자기소개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면접에서 이야기를 풀어가실 때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점은, 내 노력이라고 분명히 자기소개서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도 약간은 내 노력보다는 상황적으로 운이 좋아서 개선이 되는 식으로 글이 작성이 되는 것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와중에 상황도 좋아져서 단점이 극복되었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을 수는 있는데, 노력이 글에 전혀 묻어나지 않게 보이면 이 자기소개서에서 핀트가 어긋나 보일 수 있으니 그 점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항목입니다.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스테레오타입은 약간 청렴 쪽으로 가신 다음에 내가 이런 청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어기고 있더라, 근데 내가 잘 지켜서 결과도 좋았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건데, 근데 저는 꼭 그런 청렴만 소재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청렴보다 살짝 라이트하게 어떤 방식에 대한 편법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가치관에 있어서 업무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업무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생각한다, 아니다 난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치관도 있을 수 있고, 또 업무랑 비슷하게는 또 공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재에 대해서는 너무 뭔가 거창하거나 꼭 직업윤리를 연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중에서 약간 충돌이 있었던 경험 중에 내가 생각한 가치관이랑 연결을 할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서를 살짝 바꾸셔서 소재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꼭 무조건 지킨 것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한 나는 그동안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 내 가치관이 너무 좀 딱딱하거나 약간 융통성이 없거나 그래서 약간 더 현실에 맞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치관을 지키고 못 지키고 이런 것보다는 가치관이 내가 다른 사람이랑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 가치관에 대해 객관적으로 객관화를 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내 가치관에 현실적으로 부합을 하는지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은 이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혹은 가치관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그때 내 생각, 행동, 그랬을 때 주변에 대한 반응이나 피드백,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마치 맛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음식점처럼 약간은 단호하게 가치관을 지킬 수도 있지만 가치관을 바꾼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선한 영향력도 충분히 이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5번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먼저 나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내가 고르고 싶은 항목이랑 인성검사에서 실제로 나타날 성향, 혹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MBTI,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쓸 나의 실제 컨셉, 그리고 실제 경험, 그리고 인성검사 뿐만이 아니라 이 인성 면접에서 받을 질문,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같이 빌드업을 하고 컨셉이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게 소재를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가 조금 틀어지면 꼬리 질문이 분명 나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부적합이 뜨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 경험이나 내 성향 중에서 우선 고르는 게 면접에서 답변을 하건 인성검사를 하건 그때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항목을 골라서 이제 작성을 할 때는 한 포인트를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도전이고 어떤 혁신이고 어떤 존중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도전과 관련해서는 끈표, 어려움, 리더십, 혁신은 차별점, 아이디어, 개선, 변화, 존중은 동행, 협력, 배려,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그래서 나의 가치관, 그리고 경험, 조직 생활에서 어떨지, 업무에서는 어떨지, 이런 점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치관을, 인재상을 업무에만 연결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선후배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인재상이나 가치관은 이 조직 생활에서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발휘될 수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발언을 할 때도 당연히 발휘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점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기소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